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영업자분들이라고 할게요. 소상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2천만 원입니다. 무려 2천만 원. 최대 금액이 2천만 원이고 5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 50만 원 되게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잘 못 받는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 주변에는 지원금을 받으신 분도 꽤 많아요. 저도 예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소상공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이라는 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연 매출액이 10억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분들은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2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을 낸다면 그 자격이 분명히 됩니다. 저는 이 2천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진짜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하실 만큼 굉장한 내용들이 뒤에 나오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여러 맹인들한테 동물을 한 마리 주면서 각각 맹인이 한 부분만 만져보고 동물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즐겨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들이 있을 때 한날은 코끼리를 가져다 줬어요. 한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또 한 맹인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 또 한 맹인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맹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코끼리의 코를 만져본 사람들은 딱딱한 나무 기둥 같다 라고 했었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이건 밧줄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맹인은 마치 부채 같은데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논의해서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계속해서 만져봤는데 한 부분만 계속 만져보고 나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의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이고 한 부분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이나 폭넓은 인사이트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랑 아주 같은 개념이에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분들, 그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돼, 받는데 힘들 거야, 지원하는 게 어려울 거야, 서류 작성하는 걸 난 못해, 지원한다고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이들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저도 크고 작은 지원금을 여러 번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자영업을 할 때도 지원금을 받았었고, 여러 가지 공모전을 하면서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역에서 하는 것들도 온라인 마케팅 수업이라든지, 또 실제로 폐업을 했던, 양도양수를 하면서 폐업처를 했던 가게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서 월급을 대체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무상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그게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거예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음식점이라도 상관없고요, 카페도 상관없고요, 그 어떤 업종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대출금이 아니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 희망 리턴 패키지의 어떤 형태를 보면 혜택 종류가 무상 지원금입니다. 대출이 아니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대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 대출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시중금리보다. 그리고 교육도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계획서를 뭐 작성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항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받았으면 하는 것들인데, 마케팅을 아예 지원을 해줍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비용으로 대체해서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지역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그 지역에 한해서만 운영이 되는 어떤 특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 카페랑 식당인데, 이 카페랑 식당들도 다 받은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 텅 비었던 가게가 있었어요. 코로나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때 인스타랑 온라인 마케팅,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매출을 상승시키고 손님들이 꽤 많이 올 수 있었던 카페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홍보비를 대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어떤 매출 한계들이 있잖아요. 마케팅비에 너무 돈을 많이 쓰지 못하니까 지원을 받아서 매출의 몇 퍼센트를 쓰는 게 아니고 아예 지원금으로 마케팅비를 충당해서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정육점입니다. 정육점도 지원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육점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총 1억 2천만
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실제 사례입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고기 찌꺼기를 이용해서 강아지 간식을 만드는 걸로 응용을 하셔가지고 총 2차례 지원금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로 5천만 원 받고 두 번째로 7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당시에 이때가 2021년도, 2022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총 1억 2천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근적외선 건조를 시켜서 100% 한우 우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우 스틱 간식을 만든 거죠.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죠. 이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기업형이랑 소상공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기업형은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별개로 두고요. 이 소상공인 지원에 우리는 집중하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상공인의 기준. 첫 번째로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가 있어야 되고, 매출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 포함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10억 이하니까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10억 이하의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을 하면 되고, 기업형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더 머리가 복잡해져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상업진흥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것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최대 2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다른 항목들 1,0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또 500만 원짜리, 아니면은 스마트 기기 같은 거, 테이블 오더라든지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로 해가지고 메뉴판처럼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됩니다. 아마 희망 리턴 패키지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신청 자격을 확인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인 미만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이 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소상공인 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또는 기업마당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신청서가 엄청 어렵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매출 증명서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필수 서류가 항상 공고가 올라올 때 적혀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첨부하면 되고, 이것도 다 어떻게 첨부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어떤 항목이 지원을 하는지도 같이 선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기관에서 심사 후에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요. 이메일이나 보통 문자 같은 것들로 통보를 해주니까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지원금을 지급받고 나서는 그 뒤에 해야 되는 것들도 일부분 있습니다. 어디에 비용을 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에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부담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 하면 소상공인 24, 여기는 무조건 가입을 하시고 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공고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한테 무조건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되고, 참고로 올해가 아마 5.9조 원 책정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조금씩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사업 공고가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연초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후반부에도 나오는 공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를 습관화해 놓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희망 리턴 패키지인데, 지금도 아마 공고가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이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건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어떤 혜택들이 다 각기 나눠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확인은 꼭 필수입니다. 여러분, 소공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조업을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중에 소공인.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있으시다면 이 소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면서 소공인이면 이 두 가지가 다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거겠죠. 이건 제가 좀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스마트 상점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별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부담 몇만 원만 내게 되면 실제 우리 매장에 컨설턴트가 와서 코칭과
일부 대행을 해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소상공인24라는 사이트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혼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원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특강으로 진행된 정부지원금, 자영업자 특화로 진행된 강의에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그 내용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거리가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가 카페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소상공인이지만 소상공인 지원에서 아주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중소기업이에요. 중기업이 아니고 소기업이 되는 거죠. 식당도 당연히 중소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감에 따라서 나는 저기에 포함되지 않을 거야, 신청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야, 신청을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의 시간을 내셔가지고 주말에 술 한잔 드시고 영화 한 편 보는 거 딱 꾹 참으시고 이 지원금 공고가 나오면 꼭 한 번씩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런 지원금을 받아봤다, 나는 이런 지원 혜택을 받아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